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한 우리 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EBS 역사교재 집필자이자 국사편찬위원회의 콘텐츠 제작위원이며 현재 역사과목 교사인 유원상 작가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고 몰랐던 숨어있는 한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조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단군은 어쩌면 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1908세를 살았고 동국 통감에는 1048세까지 살았다고 나와 있다. 이 둘의 나이 차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단군이 1000년 이상을 살았다고 표현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군이란 말은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고조선의 군장 혹은 임금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라는 의견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1908세라고 하는 것은 1908년 동안 단군의 칭호가 이어져 왔다는 의미이다. 2.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오. 의자왕은 진짜 삼천궁녀를 거느렸을까?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쾌락에 빠져서 백제를 멸망에 이르게 한 왕, 삼천궁녀를 거느리던 왕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왕의 대명사로 꼽히는 왕이다. 하지만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거느렸다는 식의 부정확한 사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의자왕은 집권 초기 직접 전투 현장을 지휘하면서 신라의 수십 개 성을 빼앗을 정도로 용맹스러운 왕이었다. 삼국시대의 여러 기록이나 정황으로 볼 때 백제의 궁녀가 그 정도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의자왕의 방탕함을 부각시켜 백제의 멸망을 강조하려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의 인구가 수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 궁녀만 3000이었다는 것도 그리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다는 낙화암도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니었다. 원래 이름은 타사암이다. 타사암에서 타는 떨어지다, 빠지다 라는 뜻이고 사는 죽다이므로 그대로 해석하면 떨어져 죽은 바위이다. 그 타사암이 훗날 사람들이 이를 미화하는 과정에서 궁녀를 꽃에 비유하여 꽃이 떨어진 바위라는 뜻의 낙화암이 된 것이다. 3. 발해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발해고에서 유득공이 부여씨와 고씨가 망하자 김씨는 남쪽을 차지하였고 대씨는 그 북쪽을 차지하고서 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남북국이다 라고 했다. 역사계에서는 대체로 유득공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일신라와 발해가 병립한 시기를 우리 역사에서 남북국 시대로 칭하였다. 발해의 말갈족을 생각하다. 발해는 우리 민족만으로 구성된 국가는 아니다.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었지만 발해 구성원들의 대다수는 말갈족이다. 이처럼 발해의 민족적 구성은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를 우리 민족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지배층이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고 발해가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4. 이거 고려에 있었던 것 맞아? 우리나라 소주는 고려 때 몽골이 전해주었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았고 결국 몽골이 세운 원의 간섭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몽골 풍속의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인 것으로 몽골의 용어에서 장사치, 벼슬아치 등 사람을 가리키는 치라는 언어, 임금의 음식상을 가리키는 수라, 음식 문화에서는 만두, 설렁탕, 소주 등이 있고 댕기머리, 두루마리, 저고리, 신부의 뺨에 찍는 연지 등이다. 5. 고려시대의 노비로 살아간다는 것. 양인으로 되들려주마 노비 안건법. 고려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한 왕으로 유명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비 안건법이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가 있다면 조사해서 신분을 양인으로 돌려주겠다는 법이다. 이 법은 호족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시 노비로, 노비 환천법.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노비 환천법을 만든다. 이 법은 양인이 된 자를 조사해서 노비로 돌려놓는 법이다. 노비에서 벗어나려는 자와 노비가 되려는 자. 고려시대에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만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쟁 등에서 공을 세우거나 무예 등이 출중해서 발탁되면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무신정권 시기 권력자인 이의민이다. 이의민의 어머니는 천민인 노비였다. 고려에서는 일천즉천이라 하여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그 자식도 천민이 된다. 노비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주인을 대신해서 3년 여묘를 하는 것이다. 3년 여묘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무덤 옆에 초가막을 짓고 거기에서 3년 동안 기거하며 무덤을 돌보는 것을 말한다. 3년 여묘를 하게 되면 노비가 40세가 되면 노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6. 세도 정치와 지역 차별의 역사. 역사적으로 세도 정치는 1800년 12세 나이로 즉위한 순조 때부터 1863년 철종 재위까지를 말한다. 소수 가문이 권세를 독차지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만 있는 게 아니다. 세도 정치 하에서의 대표적인 세도 가문은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이다. 안동 김씨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순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 풍양 조씨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현종의 외할아버지였던 조만영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반남 박씨가 있는데 반남은 나주시이다. 7. 알면서도 잘 모르는 흥선대원군 이야기. 그는 왜 천주교 배척을 했을까? 정치는 명분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흥선대원군은 집권 명분에 대한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다. 아들인 고종이 어리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권력을 잡고 있을 뿐이다.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권력을 방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천주 교조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천주교의 우호적이었던 흥선대원군의 입장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 그는 병인 양요를 계기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입장을 명확히 해나갔다. 물론 이를 통해 그는 정치적으로 집권의 명분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역사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